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 지난 시간에도 계속 했지만 이번 시간에도 결산 정리사항 할 거고요. 페이지 수는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펼쳐 주시고요. 319페이지에 나오는 게 바로 3번 미수 수익,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기말 결산에 나오는 분계입니다. 분계에 나오는 그런 계정 과목들인데요. 이거는 여기 나오는 계정 과목들은 결산 자료 입력 화면에 들어가면 안 되고 11월 31일자로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 입력을 분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달래상사 2009의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각 메뉴에 입력하시오 되어 있고요. 달래상사 맞죠? 2009. 일반 전표 입력할. 그러면 지금 1번 보겠습니다. 7월 1일 주 본상사에 2천만 원을 1년 뒤 상환 조건으로 대여하고 대여했습니다. 빌려준 거죠. 대여하고 10%의 이자를 상환일에 수취하기로 하였다. 10%, 연 10%입니다. 연 1년에 10%입니다.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날 2천만 원 1년 뒤 상환 조건. 그럼 언제 상환인가요? 내년 6월 말에 상환하는 거죠. 1년이니까 단기 대여금이었을 거고요. 본상사 2천만 원을 연 10%의 이자로 빌려줬는데 지금은 1년에 10%이기 때문에 상환 기간도 도래하지 않았고 그래서 12월 말에 인식해줘야 될 게 발생한 이자, 받을 이자가 발생한 거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줘야 되겠죠. 7, 8, 9, 10, 11, 6개월입니다. 12개월분에 6개월 해가지고 금액이 100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1년에 10%니까 6개월 동안 발생한 거 절반 12분의 6 해가지고 100만 원을 이자 수익이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미수 수익으로 계산해 주는 거죠. 미수 수익 자산, 그래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에는 이자 수익, 수익은 대변이니까 이렇게 분계를 해 주는 거죠. 이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입력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12월 31일 차변에 미수 수익 얼마? 100만 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 100만 원. 오케이. 끝났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달래상사입니다.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산 정리사항은 무조건 11월 31일. 각 메뉴에 입력하시오. 2번 제품 판매용 임시 매장을 3개월간 11월, 12월, 1월 3개월간 임차하고 단기 11월 1일이 임차 개시하는 시점이죠. 임차로 300만, 세 달분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월할 계산할 것 되어 있습니다. 세 달에 300만 원이 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11월 1일에 전액 비용 처리했으니까 이렇게 분기했을 겁니다. 현금 줬으면 대변에 현금 300만 원. 차변에는 뭔가요? 차변에는 임차료죠. 임차료 300만 원. 이렇게 분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3개월치를 지급한 거고 올해는 11월, 12월 두 달치만 해당이 돼요. 내년 이럴 거는 내년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 전액 다 비용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 100만 원은 선급 비용으로 인식하고 임차료, 차변에 있던 임차료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대변에 써서 대변에 써서 감소시켜 주는 거죠. 차변에는 선급 비용입니다. 100만 원. 그래서 차변에 선급 비용 100만 원, 대변에는 임차료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역시 11월 31일입니다. 차변에 선급 비용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는 임차료. 매장이니까 판매 관련된 거죠. 임차료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쉽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력하는 거는. 달래상사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단기 7월 1일에 주상으로부터 5천만 원을 1년 뒤에 갚기라고 차입했다. 빌렸습니다. 이자는 원금의 월 0.3% 이거 함정입니다. 월 0.3%라는 거. 보통 문제에는 연 이자율이 나오지 월 이자율이 나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가끔 나옵니다. 연인지 월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월 0.3%, 한 달에 0.3%라는 겁니다. 원금 상환일에 지급. 원금 상환일은 언제인가요? 7월 1일에 빌려가지고 1년 뒤에 갚기로 했다. 그럼 1년 뒤 6월 말이 상환이라는 겁니다. 원금 상환일에 같이 이자도 같이 지급한다는 겁니다. 기말 현재 단기분 이자가 계상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럼 기말에 이자
차입하는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이자 비용을 인식하라는 거죠. 아직 지급 기일은 되지 않았지만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다. 그래서 발생 6개월치 계산한 겁니다. 5천만 원에 월 이자 0.3% 곱하기 6개월입니다. 7, 8, 9, 10, 11, 12, 6달 동안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만약 연 이자였다면 12분의 6을 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게 5월이기 때문에 그냥 6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곱하기 0.3% 곱하기 6개월 해가지고 이자 90만 원을 이자 비용, 비용은 차변이죠.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넣어주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인 거죠. 거래처를 넣었네요. 그렇죠. 문제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문제에서 넣으라고 요구하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문제에서 거래처 코드를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말 결산할 때는 거래처를 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안 넣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요구하면 넣어줘야 돼요. 수상우 이렇게 거래처를 넣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역시 12월 31일자로 입력하는 거고요. 차변에는 이자 비용 금액은 9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이죠. 미지급금 아닙니다.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 거래처 상우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미지급금 아니라는 거, 미지급 비용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기말 상품이 나옵니다. 기말 상품. 기말 상품은 우리 이론 파트에서 공부한 거 잠깐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T자 크게 그려가지고 이게 상품에 대한 종교적 원장이에요. 상품인데 기초 재고 그런 단기 매입액 차변 합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말 상품은 대변에 오죠. 그리고 여기 이 자리 뭔가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동일한 금액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기초 재고와 매입, 단기 매입을 합한 거를 합해가지고 하나하나로 부르는 이름이 있었죠. 판매 가능 재고입니다. 판매 가능 재고. 그래서 기초 재고하고 매입 합하면 판매 가능 재고가 되고 대변은 이 판매 가능 재고 금액은 합계 금액 이거는 대변은 매출원가 기말 재고 합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돼야 된다.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안 나신다고요? 뭐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하시면 되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어쨌든 복습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만약 기말 재고 상품 금액이 500만 원이고 12월 말 합계 잔액 시산표 줘야 되는 상품 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1,500만 원은 다음과 같이 10일 31일에 분기하는 이게 뭔 말이냐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5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기말 상품에 여기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500만 원 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줘야 되는 상품 금액이 2천만 원. 이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수정전 시산표이기 때문에 이 2천만 원은 기초 재고하고 단기 매입액을 합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여기 판매 가능 재고 이 금액이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기말 재고는 500만 원이니까 차변 합계가 2천만 원이네. 그럼 대변 합계도 2천만 원 돼야 되겠네. 기말 500만 원 빼면 매출원가는 1,500만 원이죠. 이해되시나요? 안 되신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줘야 되는 게 2천만 원이다. 이게 중요한 건데 뭐 그래 중요한 건 아니고 문제 푸는데 이걸 몰라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론 문제에서는 이런 정보가 다 이론으로 주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실무 입력하는 문제에서는 실무 입력하는 문제에서도 이런 게 주어지는데 안 주어진다 하더라도 문제 푸는 방법은 있으니까 크게 이건 뭐 이해가 안 된다. 별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만 믿으시고 지금 당장 이 부분이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해 되시는 분은 좋고 이해 안 되더라도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파트 넘어가서 기출문제 풀 때 어떻게 풀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출원가 1,500만 원을 분개를 해줘야 됩니다. 왜? 상품이 팔려나간 거에 대한 분개를 기말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품이 1,500만 원만큼 팔려나갔기 때문에 상품 감소, 대변에 상품, 차변에는 매출원가죠. 매출원가라는 비용입니다.
이거를 분개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결차 결대를 쓴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문제에서 결사 결대를 써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걸 따라서 써야 돼요. 기말에 분개할 때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렇게 분개를 할 텐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차변, 대변도 있는데 밑에 이게 출금, 입금, 차변, 대변도 있는데 여기서는 결산차변 5번, 결산대변 6번 이걸 쓰라는 겁니다. 차변 대신에 결산차변, 대변 대신에 결산대변. 왜? 결산시 하는 분개니까. 문제에서 이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쓰면 됩니다.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차변은 결산차변 5번입니다. 입력하고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밑에 있네요. 입력해서 상호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넘어가서 1,500만 원. 대변에 결산 대변이죠. 6번입니다. 상품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면 됩니다. 결차 결대 써가지고 이렇게 차변 대변 분개를 하면 되고, 이게 하기 싫다. 그렇다면 저번에 뭐 대손 충당금 뭐 이런 거 입력했을 때 들어갔던 결산 자료 입력 여기서 들어가서 입력해도 돼요. 클릭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예 해도 되고 아니면 해도 되고 상관없고요. 들어가면 상품이 바로 나오죠. 단기 상품 매입액, 기말 상품 재고, 이게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면 단기 상품 매입액 2천만 원, 여기 보시면 줘야 되는 상품 2천만 원, 매입액 또는 매입액하고 기초상품 합해진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 500만 원. 여기서 기록한 기말 상품 여기 500만 원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고 나갈 때는 반드시 전표 추가 클릭 이렇게 하면 금방 입력한 12월 31일에 입력한 일반 전표 입력한 이거를 입력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12월 31일에 결차 결대로 입력을 할지 아니면 결산자료 입력해서 단순히 그냥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다가 그냥 500만 원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쉽죠? 이런 전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수업 끝나고 이 과정 끝나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계속 할 건데요. 기출문제 풀이 계속 하면서 그때 가서 보시면 훨씬 더 쉬워져 있어요. 하나하나 지금 기말결산에 관해서 하나하나 보고 계시는데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강의를 하나하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보다는 나중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 할지라도 나중에 기출문제 파트에 가서 기출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텐데 그때 가서 보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지금 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강의를 잘 들으시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일단 앞에 이론 파트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네?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기출문제 풀이 때 한번 또 강의를 들으시는 거죠. 그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말 상품 넘어가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괄호 5번으로 가겠습니다. 괄호 5번. 잡손실 현금 가부족이 나옵니다. 이거 잡손실 현금 가부족에 대해서는 이론 파트 할 때 또 했죠. 했죠.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기말 현재 합계잔액 시산표상 현금 가부족 잔액 108,000원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현금 가부족이 있는데 기말까지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거는 자비익이나 잡손실로 바꿔줘야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현금 가부족은 기말까지 두면 안 돼요. 기말에 그 원인을 모를 때는 돈이 나갔으면 잡손실, 돈이 들어왔으면 자비익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보니까 현금 가부족 잔액 108,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차변 잔액인지 대변 잔액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계잔액 시산표 상으로 했으니까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합계잔액 시산표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죠. 12월 엔터. 가만히 찾아봅니다. 현금 가부족이 어딨나. 여기 있네요. 현금 가부족 있는데 잔액이 108,000원. 이거를 없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차변에 있어요. 차변 잔액이라는 거죠. 차변. 이 차변 잔액으로 108,000원이 현금 가부족 있습니다. 차변에 있는 거는 대변에 써서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가부족을 써줍니다. 대변에 여기 이 문제에서요. 1번 문제에서 대변에 현금 가부족 현금 가부족
10만 800원. 차변에는 비용이 와야 되겠죠. 비용. 잡손실이 비용이, 잡이익 잡손실 중에 잡손실이 비용이죠. 그래서 차변에 잡손실 10만 800원. 이렇게 분개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기말 현재 현금 보유액은 78,500원, 장부상 금액은 87,500원.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현금 보유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원래 현금 가보적으로 쓰고 싶은데 이게 기말이에요. 기말에는 현금 가보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잡이익이나 잡손실을 써야 돼요. 일단 현금 보유액이 적습니다. 적으면 현금이 나갔을 거다. 나갔기 때문에 현금이 나가면 손실이죠. 그래서 대변에 잡손실을 써줍니다. 잡손실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잡손실을 써줍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을 써주는 거죠. 이렇게 써주는데 이것도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계산기 두드리면 됩니다. 87500 빼기 78500 하면 금액 나오는데 만약에 계산기가 없다. 그럴 때는 여기 K랩에 계산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 클릭하면 계산기가 떠요. 이렇게 뜨죠. 이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보면은 87500 빼기 78500 87500 빼기 78500 밑에 여기 빼기죠. 빼기. 새로 입력하겠습니다. 87500 여기서 빼기 78500 하면 9,000원이라고 계산이 되어 있죠. 이거 보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계산기를 쓰지 못하게 해요. 그건 쓰지 못하고 K랩 안에 있는 이 계산기를 쓰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공항용 계산기를 못 써요. 근데 윈도우에 내장된 계산기에는 공항용 계산기도 있고 일반용 계산기도 있기 때문에 공항용 계산기를 쓰는지 일반용 계산기를 쓰는지 감독관이 잘 몰라요. 그래서 윈도우 계산기는 못 쓰게 합니다. 여기 K랩에 내장된 계산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산기를 안 갖고 갔을 때 계산기는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안 갖고 가셨을 때는 이렇게 내장 계산기를 쓰시면 되죠. 9,000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짭손실 9,000원, 현금 대변에 9,000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2번에서 계산해 차변에 짭손실 9,000, 대변에 현금 9,000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12월 2일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12,000원 많은 것을 발견하여 현금 가보적으로 회계 처리한 것의 원인이 아직 기말까지 파악할 수 없다. 그 다음 12월 2일에 이날에 어떻게 분개했을까 추론을 해봅니다. 여기 위에 해보겠습니다.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12,000원 더 많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더 많아진 거죠. 차변에 현금 12,000원. 대변에는 현금 가보적 현과 12,000원 이렇게 분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말까지 원인을 파악 못했어요. 현금 가보적을 없애줘야 되는 거죠.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에 써줍니다. 차변에 현금 가보적 현과 12,000원. 대변에는 기말까지 모르니까 돈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으니까 일단 이익이죠. 잡이익. 그리고 대변에는 잡이익 잡손실 중에 대변에는 수익을 써야 되니까 이익을 쓰는 겁니다. 잡이익을 쓰는 겁니다. 12,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고요. 4번 보겠습니다. 12월 4일에 현금 가보적 20만원. 12월 4일에 현금 가보적 20만원은 매출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확인됐다. 현금 가보적이 12월 4일에 현금 가보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거래처 직원 축의금이다. 결혼 축의금이다. 그렇다면 이거 현금 가보적을 없애줘야 되겠죠. 축의금은 결혼식 거래처 직원 결혼식이면 거래처에 주는 거니까 접대비죠. 접대비. 우리 회사 직원이었으면 복리후생비였을 겁니다. 그럼 접대비, 차변의 접대비 비용이니까 차변의 접대비고요. 20만원. 대변에는 현금 가보죠. 대변 현과 20만원. 그래서 12월 4일 날 기록했었을 현금 가보적을 12월 말에 이렇게 접대비라는 걸 밝혀내서 적용해 주는 거죠. 5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1650만 원이나 실제 현금 잔액은 1590만 원이다. 차의 원인은 회계 처리되지 않은 영업부 직원 출장비다. 출장비면은 여비교통비죠. 그래서 차변의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얼마인가요? 1650만 원 빼기 1590만 원 하면 60만 원이죠. 그래서 차변 현금 여비교통비 60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현금이 나간 거죠. 대변 현금입니다. 현금 60만 원. 왜 현금과 가구적 계정을 쓰지 않습니까? 결산이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 현재는 현금과 가구적이라는 그 계정이 오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붕괴만 할 수 있으면 입력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11월 31일 날짜로 하나하나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붕괴 보면서 다 보면서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해만 되면 되니까요. 6번 소모품 보겠습니다. 소모품. 단기 소모품 사용액과 미사용액을 구분하여 비용인지 차기 비용, 올해 비용인지 차기 비용인지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1, 2, 3번 보겠습니다. 달래 상사 2009의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입력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영업부서에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비, 비용이니까 소모품비죠. 이걸로 처리한 소모품 중 미사용액이 140만 원이다. 미사용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되어 있습니다. 간혹 실무를 좀 하신 분들 중에 붕괴할 때 금액을 마이너스하고 음수로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무상으로는 틀린 게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시험 칠 때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원칙적으로는 붕괴에 마이너스를 쓰면 안 돼요. 실무상 변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는 변칙적인 방법은 인정이 안 되고 원칙적인 방법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에 마이너스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냥 붕괴를 하는 겁니다. 미사용액, 소모품비로 전액 처리했는데 미사용액이라면 비용이 아니라 자산인 거죠. 이건 소모품입니다. 미사용액이 140만 원, 자산 처리한다.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써주면 되는 거예요. 차변에 소모품 140만 원.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140만 원, 대변에는 소모품비. 차변에 전액 소모품비로 썼던 걸, 차변에 했던 걸 대변에 소모품비 써가지고 소모품비라는 비용은 줄여주고 차변에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잡아주는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구입 당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본사 관리부 소모품 단가 2만 원짜리 10개 중 기말 현재 2개가 재고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했습니다. 구입할 때. 그럼 구입할 때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현금 이런 식으로 붕괴를 했겠죠. 차변의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2개가 재고로 남아 있다. 실제 재고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럼 남은 8개는 사용했다는 거죠. 8개 곱하기 하나당 2만 원 해가지고 28, 16만 원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소모품비로 바꿔줘야 됩니다. 16만 원을 소모품,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대변에 써서 없애주고 차변에는 소모품비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비, 사용한 소모품비는 대변에 써서 사산의 감소 없애주고 차변에는 이만큼 썼으니까 소모품비로 기록을 해준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3번입니다. 기말 시점에 영업부에서 보관 중인 소모품은 85만 원. 보관 중인 소모품은 85만 원. 그럼 85만 원이 소모품이 남아있다는 거죠. 기중에 소모품 270만 원을 구입해서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샀을 때, 구입했을 때 이렇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대변에 현금 줬으면 현금 270만 원. 차변에는 모두 비용 처리했으니까 소모품비 270만 원. 이렇게 붕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말에 소모품 85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다. 아직 안 썼다. 이거는 기말 입장에서 소모품비가 아니라 소모품이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자산을 잡아주고 대변에는 85만 원만큼 소모품비를 써서 비용을 대변에 썼으니까 비용의 감소. 전체 소모품비 270만 원 중에 85만 원 안 썼다. 이렇게 대변에 써서 소모품비로 써가지고 이건 소모품비가 아니다. 소모품이다. 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죠. 역시 이해만 하시면 붕괴하는, 입력하는 거는 12월 31일자로 일반연표 입력하는 거는 쉽습니다.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습하실 때 하나하나 천천히 보시면서, 급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한번 그 붕괴를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앞에 이론 파트에서 찾아가서 이론 파트에 있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나서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넘어가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그때 가서 보시면 조금 더 쉬워져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